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논란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는 법인데요. 전기차를 수출하는 한국 자동차 회사들의 비상에 걸렸죠. 정부 합동대표단이 업계의 우려를 전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파장과 정부 및 기업의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인플레 감축법 기업들이 걱정해서 우리 정부의 합동 대표단이 미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인플레 감축법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결론은 북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조립되지 않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고요. 일단 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 5나 기아 EV6 등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조금 받기 위해서는 북미 내 공장에서 조립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배터리 어떤 물질들을 조달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도 북미산을 써야 되고 결론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건데 결국 계속 저렴한 가격과 물량 공세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는 이유는 현대자동차가 미국 공약을 위해서 전기차 공약을 위해서 2025년 생산을 목표로 전기차 전용 설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당장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전기차 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조금이 7,500달러면 대당 굉장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우리 현대차 지금까지 미국에서 잘 팔아왔는데 타격이 만만치 않겠어요? 예, 타격이 만만치 않은데 실제 이제 배경을 보면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들의 약 70% 정도가 이 법조항의 어떤 제재를 받게 되거든요. IRA에.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기아만의 문제는 아닌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테슬라한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테슬라도 쿼터제에 걸려가지고 또 보조금 지급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려는 뭐냐 하면 한국뿐 아니라 뭐 일본의 자동차 회사나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도 다들 곤란한데 그중에 특히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곤란해서 한국과 같이 어떤 공조하면서 항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보조금 지급 대상들이 축소될수록 결국은 전기차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가 작아지지 않을까. 이게 좀 우려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마켓 쉐어는 비슷한 어떤 악조건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하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정부 합동 대표단 어떤 분이 가게 되는지 가서 누구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할까요?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성일 산업부의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손은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국장 등 정부 대표단이 이제 이날부터 31일까지 워싱턴에 방문을 하고요. 정부 대표단이 만나는 쪽은 미국의 이제 무역대표부, 재무부, 상무부 등 주요 행정부 기관 의회를 방문해서 결국 인플레 감축법에 관한 우리 측의 우려, 우리 업계의 입장, 국내 여론 등을 전달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뭐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다음 달에 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달에 방문 예정이고요. 예, 맞습니다. 자, 이 인플레 감축법 우리가 업계 우려를 전달하긴 할 텐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중간 선거 11월에 치를 중간 선거를 위해 던진 승부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그렇게 우려를 전달하고 협의를 한다고 해서 뭐가 좀 바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이제 승부수를 던졌죠. 미국의 산업 보호를 하겠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각종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은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세부 어떤
규제나 규정들 같은 거 정하는 데 있어서는 중간 선거가 끝난 뒤에는 약간의 좀 양보하거나 유예가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미국 제작사들도 상당히 좀 예상 못한 당혹스러운 부분이었다. 그래서 반대하는 쪽이 많았거든요. 결국 이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우선주의 정책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게 각 나라별로 경쟁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남발하게 되면 예. 전 세계적으로 이게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도 반대가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 FTA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평가받고 있고 예. 이런 분위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실제 50대 50으로 찬반이 정확히 갈렸거든요. 근데 이제 상원 의장인 해리스 부통령이 찬성하면서 예. 그게 통과된 법안이 일사천리로 서명까지 이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국 내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11월에 정치적인 이유가 작용하면서 주변의 맹방이나 우방 국가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뭐 지금은 할 방법이 없다라 행정적으로는 하지만 미국 내 반발 움직임이 있는 전미 자동차 노조 등의 단체나 기업을 좀 활용하면서 법안 지연 또는 제외 사항을 세부 항목에 넣는 등의 작전을 좀 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뭔가 변화를 한번 가져오기 위해서 정부와 업계가 노력을 하고 있군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만 뭐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게 아니니까 독일, 일본 자동차 회사들도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건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우리도 이제 2025년에 짓는 공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잖아요. 예. 기존의 전기차 말고 일반 내연기관 생산 공장들은 이미 몇 군데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쟁사고 다른 나라의 회사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뭐 저도 제작사를 통해서 수입사들한테 문의를 해보면 해외 자동차 회사들도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전기차를 좀 생산 라인을 모디파이해서 생산하는 방법을 좀 고려하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각종 배터리나 부품 회사들이 뭐 합자 회사를 통해 가지고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한다거나 결국은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이런 계획안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대자동차 그 잘 팔리는 아이오닉 5로 이제 잘못하면 판매가 확 줄 텐데 아까 2025년에 전용 공장을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좀 네네. 앞당기겠다 뭐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예, 아직 뭐 한 3년, 2년 반 이상 남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앞당기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봉책이죠. 뭐 당장 내년부터 법안이 시행된다라고 하면은 1년 반 정도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일단 보조금을 못 받게 될 경우에 첨부 상당히 큰, 뭐 7,500불이면 상당히 크지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실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프로모션이나 아니면은 광고비 같은 지출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일부 보상을 해주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전략까지 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보조금을 못 받는 대신에 프로모션 비용 그동안 좀 전략을 한 거를 좀 더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시장을 좀 지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얘기네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배터리 회사들 어떻습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원자재 물질도 미국이나 이 FTA 관련 맺은 나라에서 조달하라. 이게 어떻게 우리 기업들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실제 이 부분이 당장은 위기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배터리 3사는 내면에서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기회가 왜냐하면 왔다? 예. 그렇죠. 예.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런 발효 이후에 한국의 배터리 소재 업체들과 협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가 90% 이상이 중국산인데 이것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게 목표인데 왜냐하면 IRA에 보면요. 전기차 배터리에 포함된 특정 광물을 해외 우려 국가, 사실상 중국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런 중국에서 추출 제조되거나 재활용되는 이런 경우는 인센티브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결국 이게 중국을 정확히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별로 자세히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국산 양극재 비중을 높일 계획이고요. 기존에는 양극재의 기초 원료가 되는 전구체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을 했었는데 이것을 국내 메이커로 좀 돌리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국산화에서 가장 좀 앞선 회사이긴 합니다. 최근 3년간 국산화 비율이 소재 분야는 43%, 부품 72%, 장비는 87%로요. 토탈리 평균을 내보면 이제 매출 구매액 기준 대비
지난해 처음으로 국산화 비율이 50%를 넘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국산화를 차근차근 한다는 얘기는 국내의 어떤 부품이나 중소기업들 기준에서 보면은 어떤 투자나 매출 향상, 회사의 성장에 대한 어떤 기틀이 마련되는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생산을 늘리는, 쉽게 말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우리가 인프레 감축법으로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 반면에 국내에서 팔리는 수입 전기차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지금 보조금이 나오고 있다, 차별 없이. 네. 그래서 한국만 조금 재정을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호구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왜 그렇게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작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호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중국은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 세계 판매된 전기차의 거의 절반이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네. 그냥 뭐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보조금을 못 준다라고 거의 공공연하게 이렇게 핸들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고 미국도 갑자기 이제 자국 보호주의로 조금 고삐를 조였고요. 예. 근데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은 시장이긴 하지만 국내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한국산 부품 비율을 높여라라고 어나운스를 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 문제되는 게 현재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유럽하고의 상호주의에서 원칙에서 또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제재가 특별히 좀 없거든요. 네. 문제는 유럽은 보조금이 작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탑 클래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 재정을 이렇게 퍼주면서도 아무 제재 조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네. 국내 기업체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좀 한탄스럽긴 한데 정확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은 우리도 중국산에는 보조금 안 줘.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예. 차마 법이나 법규에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예. 결국은 이제 조금 실질적으로 다가가서 결국 자국 산업 지원 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조금 선정 시에 메이커별로 충전 인프라 부족해서 요즘 난리거든요. 예. 충전 시설이나 서비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했고 얼마큼 보급했는지 차량 판매 대수 대비 충전기 설치 대수를 카운트해서 그 비율이 일정 부분 넘을 때마다 차등 지급하겠다라든지 네. 결국은 자국 기업을 아주 눈에 띄게 노골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국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는 이런 쪽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게 객관적이고 해외에서도 크게 컴플레인할 수 없거든요. 공정하고요. 네. 이런 선순환 어떤 시너지 효과가 필요한 정책을 내놓다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기업을 좀 지원하면서도 시장을 쭈그러들지 않게 만드는 그런 네. 얘기인데요. 마지막으로 관련된 얘기인데 왜 우리 정부 지금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를 못 지키는 외국 자동차 회사들 결국 네. 수입해다 많이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좀 거꾸로 가는 건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나갈 수밖에 있는데 이게 저공해 자동차, 무공해차 보급 의무제도 예. 전체 판매 차량의 5%를 갖다 무공해차로 팔아라. 연도별로 10%까지 늘려라. 이런 제도가 있고 공공기관,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30%, 50%까지 구매하는 제도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도가 들어오면은 현재 그 비율을 채우지 못한 회사들은 할인을 해서라도 무공해차를 팔아야 되고 본인들이 제작을 못하면 다른 회사 차를 사다가라도 판매를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어떤 페널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페널티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데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아주 심각하고 기업체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조여놔야 실제 친환경 자동차 보급 그리고 거기에 동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 인프라나 서비스 인프라를 비율대로 확정하는 의무 이런 양동 작전을 펼쳐야 친환경 자동차가 빨리 보급되면서 충전 인프라도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회사들의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미국의 인프레 감축법 내용과 파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